우리가 만들어 본 그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어떻게 속성이 들어가 있는지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ame과 age라고 하는 속성이 추가가 됐고 그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함수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함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수 상자처럼 함수 상자가 있는 거죠. 함수 상자는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안에 뭐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른다라고 보고 함수 상자의 바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더하기 기능이라고 하면 더하기 기능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깥에 구멍이 위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구멍으로 숫자 두 개를 집어넣어주면 아래쪽 구멍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아래쪽 구멍으로 나오는 값이 12개 던져주면 2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바깥에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를 정의하는 거, 함수를 만드는 거는 이 함수 내부에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함수를 정의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함수의 이름이 붙고요. 함수 이름 뒤에 소괄호가 붙습니다. 함수에서 소괄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함수 이름 뒤에 소괄호가 붙으면 이거는 대부분 함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 뒤에 소괄호가 붙고 소괄호 안에는 뭐가 붙어요? 위에 구멍이 어떤 게 있는지를 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그 다음에 오면 함수를 정의하는 거죠. 중괄호 안에서 정의를 하는 거고 중괄호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함수를 실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기존에 자바와 같은 그 타입 기반 언어를 해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타입 기반 언어는 각각의 자료형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함수가 add라는 함수라면 위에 구멍으로 들어오는 변수 또는 데이터의 자료형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a하고 b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받을 건데 자, 그 앞에다가 int라고 하는 자료형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아래쪽 구멍으로 나가는 거는 이 함수 이름의 왼쪽에다가 명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int라고 하는 자료형을 명시를 하게 되고 함수를 실행할 때도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반환된다라고 생각하면 쉽죠. 그럼 왼쪽에다가 변수를 선언하면 그쪽으로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자바스크립트는요, 타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입만 없애면 그대로 이런 형태가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add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과 소괄호 이렇게만 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2장에서도 잠깐 봤지만 함수가 이름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괄호만 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함수가 함수다라고 하는 걸 구분을 하려면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var, 함수는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함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래서 요즘에 자바스크립트 말고도 스위프트니 다른 언어니 해서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대부분 함수를 1급 객체로 다룹니다. 1급 객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결국엔 뭐냐?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자바를 해보셨던 분들이나 다른 C라든가 이런 타입 기반 언어를 해보셨다라고 하면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게 안 돼 있어요. 자, C++ 같은 객체지향 언어, 자바 같은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객체를 할당할 수는 있지만 함수를 할당할 수는 없죠. 근데 이 함수라고 하는 게 별개로 처리가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1급 객체로 다룬다. 즉 함수라고 하는 걸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변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할당하면 그 변수가 함수처럼 동작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조금 어렵나요? 자, 아래쪽에 보면 코드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함수를 선언할 때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함수 이름과 소괄호, 중괄호가 온다. 자, 근데 이 함수를 뭐예요? add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함수 뒤에 있는, 펑션 뒤에 있는 함수 이름을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익명함수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자, ch03 밑줄 긋고 test3.js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볼게요. 함수는 함수 상자를 생각하면 되고요. 더하기 함수 상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름을 먼저 명시합니다. add. 자, 그 다음에 함수니까 소괄호를 붙이죠. 소괄호 안에다가 위에 구멍을 명시를 합니다.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a하고 b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죠. 함수를 정의하는 거니까 중괄호가 합니다. 엔터. 자, 그리고 함수라고 하는 거는 앞에 펑션을 명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함수가 됩니다.
자, 중괄호 안에서 함수가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return a 플러스 b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함수 상자의 아래쪽 구멍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게 add라고 하는 함수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급 객체로 다루기 때문에 이 add라고 하는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한번 먼저 실행해 봅니다. 자, add라고 하는 거를 10하고 10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를 이제 바깥에서 보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자에다가 두 개의 값을 던져주면서 뭐예요? 바로 실행을 한 거죠. 중괄호가 안 왔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결과는 왼쪽으로 떨어진다. result라고 하고 왼쪽에 변수를 선언하면서 할당을 한다. 그러면 자, console.log라고 해서 더하기 결과라고 하고 우리가 받은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을 해보면 되죠. 자, 이걸 마찬가지로 add to node.js runner라고 하고요. 여기서 자,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결과가 나왔나요? add라고 하는 걸 가지고 result라고 하는 걸 했죠? 이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자, 중지. 자, 얘가 왜 중지가 됐을까요? 자, 디버깅 아이콘을 눌러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이제 나왔네요. 이게 한참 걸려서 나오네요. 자, 여기에 자, 이게 뭐 실행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자, 지금 더하기 결과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그냥 더하기 함수 그냥 실행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펑션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var이라고 하고 변수 add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죠? 또는 add2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add2라고 한다면 이름이 하나 정해졌기 때문에 변수에 할당하면서 변수 이름이 정해졌죠? 그러니까 여기 add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익명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add가 아니라 이렇게 add2라고 하는 걸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add2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에요. 그죠? 변수 이름인데 얘가 함수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함수로서 동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함수 실행할 때 어떻게 해요? 소괄호를 붙여서 실행하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20이라고 하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자,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죠. 자, 1급 객체라서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면 자, 그러면 함수 상자에 전달하는 값을 그죠? 위에 구멍으로 전달하는 값을 함수를 전달할 수 있죠. 왜? 함수가 변수에 할당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함수에서 리턴하는 값도 뭐예요? 함수를 리턴할 수 있어요.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코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코드가 복잡해지지만 그거에 좀 익숙해지면 얻을 수 있는 장점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지금 책에서는 코드가 지금 테스트 3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코드로 만들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를 건너뛰게 되고요. 자, 우리가 ch03이라고 하고 밑줄 긋고 test5.js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객체 중괄호로 만든다. 자, 이거를 var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할당을 한다. 여기다가 자, 속성을 한번 추가해 볼 텐데요. person. 뭐예요? name이라고 하는 데다가 소녀시대 할당한다. 그죠? 대괄호를 붙여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person 우리 대괄호 붙였던 것처럼 person의 대괄호에 age라고 하고 20을 할당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뭐예요? 자, 이게 일종의 변수와 같다고 그랬죠? 객체 안에 정의되는, 객체 안에 추가되는 속성은 변수처럼 생각하면 쉬운데요. 그럼 결국에는 person.add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할당할 수 있어요? 함수를 여기다가도 할당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름은 없이 익명함수로 한다. a와 b를 구멍으로 전달받으면 return a 플러스 b라고 한다. 자, 할당식이니까 맨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console.log라고 해서 더하기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함수가 들어간 형태가 되죠. 그래서 person.add
add라고 하고 20,20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죠. 자, 여기 add to node.js runner라고 하고,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40이라고 하는 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자, 객체 안에 들어가는 속성에다가 함수를 할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 다음 예제에서 보면, 자, 함수를 별도의 변수에 할당한 다음에 다시 속성으로 할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테스트 7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테스트 7로 한번 넘어가 보면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지금 이름이, 자, 이름 바꾸기 한번 해볼게요. 파일명 변경. 자, 터치패드가 자꾸 눌려서요. ch03 밑줄 긋고 test7.js. 자, 이렇게 해서 test7.js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객체를 만드는데, 객체를 만들면서 속성을 처음부터 집어넣는 경우를 예를 들어 봅니다. var person이라고 하는데 할당을 하는데, 이 안에 속성을 정의하겠다. 엔터를 치고요. 속성을 미리 정의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속성의 이름에는, 자, 문자열을 쓰지 않죠. 자, 문자열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기다가 소녀시대, 콤마, age라고 하고 20, 콤마, 저 속성은 콤마로 구분이 되죠. add라고 하고 더하기 함수를 function이라고 하는 익명 함수로 할당을 합니다. a와 b가 넘어오면 return a 플러스 b를 한다. 자,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console.log라고 해서 더하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죠. person.add 하고 40,40 뭐 이렇게 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add to node.js runner라고 하고요.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되죠. 80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이 결과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잘 한번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